네, 본 질의에 앞서서 오늘 보니까 민주당 의원님들 중심으로 프랑스 사례 관련돼서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제 생각을 간단하게 사실관계를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부총님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어제도 제가 질의했지만 지금 프랑스의 위기의 근본적인 시작은 2000년대부터 시작된 무책임한 확장 재정과 복지 지출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결국 급증한 부채와 만성 재정 적자 그리고 이로 인한 신용 등급 강등은 프랑스의 경제 위기를 불러왔습니다. 셋째, 윤석열 정부가 국민들한테 혼나면서도 문재인 정부가 남긴 재정 파탄을 바로 잡았듯이 프랑스 마크롱 정부도 긴축 재정과 감세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넷째로 이미 재정에 중독된 프랑스 시민들이 긴축 재정에 반발해 일어난 것이 이번 프랑스 사태의 본질입니다. 여기서 정부가 조세 지출을 늘려서 즉 감세를 통해 국민들이나 기업이 세부담을 걱정 없이 자유롭게 생산형을 늘리자는 게 윤석열 정부의 경제 기조였고요. 그리고 정부가 재정 지출을 늘려서 즉 정세 또는 빚으로 만든 예산으로 직접 경제를 컨트롤하려는 오만한 생각이 이재명 정부의 경제 기조입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나 부총리님이나 이 과정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즉 지금 이재명 정부와 똑같은 프랑스의 지나온 과정들은 다 생략하고 지금 눈에 보이는 결과로만 프랑스 사례를 곡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정 한계로 확장 재정과 감세 정책이 같이 갈 수는 없지만 집권 여당이 이 두 분을 잘 조합해서 갈 수 있도록 부총리님 잘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그리고 제가 이제 그래서 법인세 어제 법인세 관련해서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법인세 효과에 대해서 다들 입장이 첨예하고 보는 관점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율 인상과 경제 분석이 경제 환경에서 1대1로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오바마 정부의 백악관 경제자문회의 의장을 역임했던 로머 교수의 논문을 살펴보았습니다. 주요한 내용은 세금의 목적에 따른 결과를 분석해서 경기 상황과 무관한 세금의 결과로 분석을 했습니다. 이분은. 그래서 요지로 세금을 낮추면 경제 성장이 촉진된다는 겁니다. GDP 대비 세금 1% 인상은 3년 후에 실질 GDP 3% 감소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부채 증가나 신용도 하락 등 경제 상황으로 법인세 수가 줄었다는 것은 경기 등 내생적 문제를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생적 문제에 따른 법인세 결과 등 일부 사례를 가지고 법인세를 인하했을 때 성장 효과에 대해서 호도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PPT를 보면 PPT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총리님 경제 3주체가 보통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계, 기업, 정부. 예, 뭐 그렇게 되죠. 네. 가계, 기업, 정부인데 그래서 이 가계, 기업, 정부가 봤을 때 제가 이 중에서 제가 질문을 다 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중에서 제가 하고 싶은 것은 가계 파탄, 기업 파탄, 정부 파탄 이런 파멸이 오게 되는데 결국은 이게 잘못됐을 때 3파 정부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계는 파탄이 되고 기업은 파괴가 되고 대한민국 미래가 파멸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세간에서는 현 정부를 이렇게 3파 정부라고 부르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참담한 현실이 와서는 절대 되지 않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3파로 내몰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를 여쭤보겠습니다. 그래서 3대 경제 주체인 가계에 의해서 기업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논의하기 전에 이제 국민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궁금해하는 질문이 뭐냐 하면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기업이 잘 되기를 바랍니까? 아니면 망하기를 바랍니까? 이 두 가지 질문 중에 뭐겠습니까? 예, 당연히 잘 되기를 바라겠죠. 예. 그러다 보니 이제 작은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인사와 간담회 때 줄곧 경제의 핵심은 기업이다.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가 될 거다. 기업을 적극 지원하겠다. 이렇게 수차례 강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의 결과는 180도 다른 배신적인 반기업적인 이런 폭거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에
세계 총수들을 모시고 경제사절단으로 대규모 미국을 건너가서 투자 계획을 밝히고 관세 협상을 도왔습니다. 기업들이 받은 보상은 뭡니까? 갔다가 돌아왔을 때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서 노란봉투법과 더 센 상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이재명 대통령 기업에 대한 신념, 과거의 발언 이런 걸 와서는 이렇게 할 리가 없는데 뭐가 지금 잘못되는지에 대해서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는데 부총리님께서는 이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 이게 이제 기업이 정상화되려면은요, 기업의 일거리진 부분도 또 펴가면서 정상화를 시켜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 타이밍이 지금 맞지 않아서 그렇죠. 예, 그렇지만은 예. 또 기업에 있는 또 3주체가 또 그 경영주도 있고 근로자도 있는데 이 근로자들의 또 협조를 받아가지 않고는 또 안 되는 측면을 아마 감안하셨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지난번 부총리께서는 인사청문회 할 때 네. 서면 답변에서 우리나라 법인세 수준이 다소 낮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다소 낮다고 네.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지금 OECD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의 법인세 최고 세율이 26.4%, 또 OECD 평균보다는 23.6%보다는 2.8% 높습니다. 그래서 유효 세율과 국내 총생산 대비 법인세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한국 기업 내지 우리나라의 법인세 부담은 OECD 36개 나라 중에서 세 번째로 높은 5.4%입니다. 그래서 이 수치는 결국은 G7 평균보다 1.8배 정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법인세 인하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 법인세 최고 세율 순위가 오히려 2009년도에 25등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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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의원님 말씀 제가 유념하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저희들이 확장 재정을 통해서 그 성장을 할 수 있는 분야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제 세수 중에서 저희들이 과거보다는 2022년도에 이제 최고 세율이 25%였는데 그 1%는 낮아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저는 그보다 더 올리는 거는 맞지 않는데 그래도 과거 정도는 이렇게 하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돈이 들어오면 거기다가 돈을 더 붙여서라도 기업이 진짜 해야 될 부분에 투자를 한다면 더 지원해 줘가지고 기업이 좀 진짜 이 어려운 과정에 새로운 분야에 투자하기 어렵습니다. 이게 불확실성이 커서 오히려 유보금으로 놔둘 수가 있어서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한 게 지금 시점에는 맞지 않느냐 이런 고민을 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네. 네네. 네네.